안녕하세요. 윤희숙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 조카 때문에 군화모라는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저희 조카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뭐 오만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다가 군대에 갔습니다. 그 군화모라는 카페는 군대 간 자녀를 둔 가족들의 카페인데 제가 가입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고 정말 모든 아이들이 온 집안의 귀여움을 받고 귀하게 큰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군인들의 그 인상하고 요즘에 군대 입대한 우리 조카 같은 그 사람들의 그 인식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숭고한 국방의 의무를 당연히 여기고 그로 인한 불이익도 묵묵히 받아들이던 그런 그 사회적인 인식하고 요즘에 저 귀하게 자란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사회적인 인식과 개인의 인식, 이런 괴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지식 네트워크 청년들과 함께 군대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군대란 무엇인가, 이 시대의 강제복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경제지식 네트워크 청년들을 여기 모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돌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은 4개. 나라는 개인에게 군대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자,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친구부터, 다른 사람들은 다 내려주시고 자기 거 얘기할 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명재 씨부터 얘기해 주시죠. 자기소개 같이 하고.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식 네트워크 크루고 최근에 취업한 신입사원 이명재라고 합니다. 예비역 병장이시고. 네, 예비역 병장 이명재입니다. 네. 저는 뭐 나에게 군대란 무엇인가에서 유배라는 단어를 적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런 질문을 받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군 입대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그리고 군 입대하기 전에는 무슨 생각으로 삶을 살았을까? 이랬을 때 입대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건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 거였어요. 그냥 저 혼자 자리에 앉아 있고 뭐 물 마시고 싶어도 물도 못 마시고 화장실도 함부로 못 가고 그런 뭐 훈련소 시절에 몇 주 정도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과 그리고 군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겹쳐지면서 내가 유배지에 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배라고 적었고, 그리고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그냥 삶을 사시면서 느껴지는 거는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군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에 아무것도 안 시켜서 안 하고 그냥 시간을 죽이는 것 같고 생산적이지 못한 것 같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까라면 까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군생활을 하다가도 다 할 수 있어요. 원래 그동안 사람들이 살아왔던 곳이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 체계가 잘 갖춰져서 생활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 저는 21개월 군생활을 했지만 몇 개월 긴 기간 동안에 내가 좋으나 싫으나 그 사람이랑 같이 자고 아침에 같이 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그리고 또 같은 자리에서 또 자야 돼요. 그러면은 생활하다가 나랑 마음이 조금 안 맞던가 관계가 틀어지다 보면은 그 인간관계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유배라는 얘기했어요. 것이 네. 사회로부터는 단절되고 좀 뒤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 안에서의 한정된 공간에서는 강제된 관계가 계속돼야 되고. 맞습니다. 이런 네, 느낌. 맞습니다. 그러면 좀 그 보상이 필요한 정도의 괴로움이라고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숭고한 국방의 의무니까 그냥 내가 그냥 받아들인다. 뭐 여기 계신 분 나이대가 다양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갔을 때랑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숭고한 국방의 의무라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가족, 뭐 친구, 그때 이제 뭐 애인도 있었고 했었는데 그냥 그런 소중한 것들이랑 이별을 한다고 생각하고 특수한 조직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긍심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런 마음 없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사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자 여기 왔구나. 좋다. 뭐 내가 살아간 인생 중에 한 부분이다. 그냥 이렇게 열심히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요새 그런 현상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전역을 하고 나온 지 제가 예비군 5년 차인데 좀 됐잖아요. 근데 요새 그냥 뭐 세간에서 들리는 거에 의하면 군인들을 무시하는 그 것도 많은 것 같고 또는 뭐 처우 개선에 대한 것도 많은데 사실 제가 군 생활을 최근에 했지만서도 많이 처우가 좋아졌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거에 있어서는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 근데 뭐 거기에 대한 기준은 조금 얘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간 국방의 의무로 예우도 필요하고 보상도 필요하다. 미필과 미필 간에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현우 씨. 일단 보여주세요. 네. 답을. 성과학 만남의 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기업인을 꿈꾸는 신현우입니다. 그리고 군복무는 서해 최북단이라고 하는 백령도에서 한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해병대. 네, 맞습니다. 성과학 만남의 광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군대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가장 효율적으로 살상하기 위함이면서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뭐 보호하기 위한 되게 아이러니한 집단이죠. 그 아이러니한 집단의 이름이 걸맞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은 사람도 있고 굉장히 나쁜 사람도 있었고 저에겐 군대란 선과 악 둘 다 만났던 만남의 광장 같은 존재였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공존했다는 뜻인가요? 행복까지는 아니었고요. 뭐 일말의 성취감과 불행까지도 또 아니고 뭐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민정 씨. 우리 여자분.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박민정입니다. 저에게 군대란 마냥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곳이라 생각을 해서 고마운 곳이라 적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또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고운 대답을 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여준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생 윤여준입니다. 아직 군대를 안 가서 고민이 너무 깊은데요. 저는 군대라는 것이 국가적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우리 20대 남성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끌려가는 건데 그 우리가 뭐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할 자유도 없고 뭐 단체에 들어갈 자유도 없고 이동하기도 어렵고 뭐 거주지를 선택할 자유도 없고 뭐 신체의 구속 뭐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이런 것이 모두 이제 제 자유를 다 강압적으로 이제 컨트롤하는 어떤 국가적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 폭력을 어떤 식으로 보상해 줄 것인지는 좀 이따 다음 라운드에서 제가 여쭤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종혁 씨요. 네, 안녕하세요. 문종혁 대학생입니다. 저는 군대를 쉼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의견이 매우 보편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는 마찬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오늘날은 아닙니다. 그런 만큼 사회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무언가 바라는 걸 있을 때 그게 실패한 경우 저는 군대가 유일한 쉼터이자 도피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가 쉼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주변의 친구들도 동의하세요? 그렇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친구들도 그래요? 일부분은 그렇고 또 다른 친구들은 그렇지도 않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 서일 씨.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전서일입니다. 저는 짐이라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때는 8살 때 놀이터에서 모래장난을 하고 있다가 저희 친구가 걱정이 있다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내가 나중에 군대 갈 생각에 잠이 안 온다고 8살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조만간 이제 올해 안에는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에게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짐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웃을 일이 아닌데 진짜 저도 막 마음이 무거워요. 지금 짐 얘기를 들으니까. 네, 우리 주영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교 4학년에 올라가는 조주영이라고 하고요. 군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군대라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실 회피하고 싶은 곳이에요. 왜 회피하고 싶은 곳이냐면 요즘에는 이제 군대가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이제 18개월 동안 제 커리어가 살짝 좀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 좀 든달까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해왔던 활동도 되게 많고 하다못해 이제 외국어를 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있었는데 군대를 가면 이제 18개월 동안 이제 내 커리어가 단절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최대한 군대를 미루고 또 이제 미뤄왔습니다. 보통 이제 2학년 끝나고 많이 가는데 저는 사회생활 1년 더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3학년 끝나고 가겠다고 했다가 지금 이제 아마 다다음 학기면 졸업을 할 텐데
아직까지 군대는 저한테 회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군대에 대한 두려움도 아직 많고요. 예, 아유 저도 조카가 뭐 정말 피하고 싶었는데 못 피하고 가는 걸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회피하고 싶다라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가요. 사실은 결국 회피하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제 의무는 다 해야겠죠. 그게 어떤 네. 형태가 됐든지. 예, 하여튼 우울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인생의 플러스로 만들어내기를 제가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서연 씨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학생 김서현이라고 합니다. 제게 군대란 동떨어진 세상이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선 여성인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곳이고 저희 아버지 주위 남자인 친구들에게 들어만 왔던 곳이라 동떨어진 세상이라 표현했습니다. 네, 아주 솔직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느끼고 막연하게 고맙다, 내 짐을 대신해 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은 다음 라운드 한번 질문 여쭤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피하고 싶고 짐스럽고 또 갔다 오신 분들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또 힘들었고 관계의 단절을 의미했고 갖고 싶지 않은 관계를 또 강제당했고 그리고 사실 그런 말씀은 잘 안 하셨지만 인생에서 가장 생산성이 좋은 시절을 한 2년을 거기 갇혀서 지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인생에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좋게 발현되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의 생산성에 나쁜 영향을 가져온다고 믿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신적인 사회로부터의 예우를 받는 것도 분명히 어떤 보상이 되겠지만 그것을 숭고한 국방의 의무라는 그 묵묵한 희생으로 분명히 모두 다 받아들여질 것이냐 아니면 보다 구체적인 보상이 어느 정도로 필요할 것이냐 지금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까 쉼터라고 얘기했던 우리 종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쉼터인 입장에서는 어떤 사회적으로 예우를 강제한다거나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군인으로서 혹은 소방관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기업인으로서 그 개인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그 인간 일반에 대한 존중이 필요할 뿐이지 어차피 그것을 개인으로서 쉼터로 이용하겠다라고 생각한 이상 어떤 희생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은 필요 없다. 어떤 보상이 있다는 것이 국가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꼭 행복해지리라는 믿음이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누군가에게 혹은 어떠한 남성 90% 그 이상 군필자들한테 보상을 줬을 때 또 누군가에게는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예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예우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명재 씨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걸 잠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5사단 열세부대 나오고 그 레버논 동명부대로 파병을 갔다 왔습니다. 혹시 보고 계시면 파이팅입니다. 네. 그 보상에 관한 문제잖아요. 제가 지금 예비군 5년 차고 이제 6년 차가 6년 차까지 훈련을 받아요. 근데 최근에 드는 거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가 올 때나 또는 교육을 받아야 될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무슨 보상을 받고 있지? 또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생 때 학생 예비군을 했었고 학생 예비군을 할 때 수업을 빼고 가서 예비군 훈련을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수업을 듣고 싶어. 나는 그 예비군을 가고 싶지 않아. 근데 거기 왜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안 가면은 이거 뭐 강제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벌금 내고 그래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군 생활을 마치고 나왔을 때 군인 적금 그냥 뭐 적은 군인 적금을 가지고 나와서 그냥 그걸로 부모님 용돈 드리고 뭐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뭐 사실상 남은 게 없는 거죠. 그냥 그간 생활했던 거에 대한 내공, 뭐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 그건 뭐 일반 사회생활 하면서도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내가 실질적으로 무슨 보상을 받고 있지 또는 받아왔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참고로 병장 때 월급이 10만 원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네, 20만 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들이 지금 사병 월급 200만 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자체는
아마 이미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약간 마음이 쓰리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가실 분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일 텐데 지금 우리 여성분들 얘기 좀 들어볼게요.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 본인들이 좀 막연하게 고맙다고 생각은 하지만 본인들의 부담으로 그 저 사병 월급을 굉장히 많이 올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느끼세요? 우선은 그 본인이 자처하지 않았지만 국가에서 불러서 가는 거니까 그에 대한 마땅한 처우나 예의는 차려야 한다는 거는 동감을 해요. 하지만 그것을 저희 그 여성이 아니면 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강요를 했느냐?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왜 가지 못한 사람들이 보상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그 군대를 선택의 여지 없이 강제로 갔듯이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도 역시 선택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져야 된다는 것도 그다지 그렇게 흔쾌하지는 않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저기 여준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여성들도 어쨌든 간에 본인이 군대를 안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입장에 대해서는 100번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보상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라는 것은 여기 모든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제 그 요즘 그 대선 후보들이 얘기하는 뭐 군인 월급 200만 원 이런 거는 뭐 그게 현실성이 조금은 없다는 비판은 받을 수 있어도 굉장히 좋은 그런 취지로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제 가장 이제 이거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여성 징병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20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결국에는 아니 이 국방의 의무라는 거를 이제 국가를 지키는 행위인데 이거를 20대 남성 아주 극소수 일부만이 이 사회의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개고생하는데 왜 너네들은 나같이 똑같은 짐을 짊어지지 않느냐. 같은 시민이고 같은 국민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성들도 같은 짐을 짊어지고 이제 국가를 수호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훨씬 더 형평의 문제가 더 맞아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만 원으로 올려도 어차피 개고생 한 것이 완전히 보상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생활에서 어차피 지금 동년배의 남성 여성은 같이 경쟁하는 관계이니 그 경쟁에 있어서의 불균형이라는 것은 그냥 같이 같은 시간을 꼬나박는 걸로 그냥 퉁치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아주 이상적으로는 저희가 뭐 모병제를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모병제라는 게 사실 지금 상황에서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상책을 주던 간에 보상책은 분명히 마련돼야 되겠지만 주던 간에 분명히 이게 역차별이니 차별이니 또 얘기가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궁극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제가 봤을 때는 여성 징병 또는 전체 국민 징병제라는 이름으로 시행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 그러니까 오해를 막기 위해서 징병이라는 얘기는 똑같이 뭐 총 들고 훈련하자는 예. 얘기보다는 어떤 사회에 대한 그렇죠, 네. 그 복무, 네, 그렇죠. 이제 뭐 서비스를 얘기하는 네, 거죠. 뭐 여성이 이제 어떤 좀 남성에 비해서 전투적인 적합성 뭐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사회 복무나 그런 것들 대체 복무를 할 여력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전 좀 보거든요. 예. 바로 옆에 앉으신 우리 민정 씨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국민 징병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근데 다만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냐 또 이런 생각은 또 양가적인 감정이 같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나. 사회적인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네. 그러나 그게 정해지면 사회적으로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이득이라는 것만 생기면 피할 이유까지는 없다. 네, 그럼요. 제가 지금 우리 경제지식 네트워크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저도 좀 깨달은 바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52살인데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위문 편지 쓰고 이랬을 때는 군인 아저씨에 대한 고마움이 꽤 진실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한 40년 동안 거의 그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조카가 군대에 가면서 얘가 안전하게 지내나 얘가 먹을 걸 맛있는 걸 먹나 이런 생각만 하지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 어려운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저를 상기시켜주는 일이 참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젊은이들이 얘기한 것처럼 처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강제로 가는 군대이기 때문에 더 국가가 국민들에게 이것을 더 상기시키고 이걸 더 고마워하도록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걸 굉장히 게을리했구나. 저도 되게 지금 반성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사회로부터 잊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사실 스스로 지금 깨달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지금 선거 때 우리가 다시 상기시켜봐야 되는 이번에 이 위문 편지나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위문 편지 쓰게 하는 게 아직도 강제로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리고 그런 거를 아직도 읽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위문 편지하고 상관없이 우리 사회가 어딘가에서 이 추운 날 그 국방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기억하도록 끊임없이 사회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이 대선 전국을 맞이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내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요. 자, 이 마무리 겸해서 우리 대선 후보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씀. 이게 뭐 예우가 됐든 처우가 됐든 뭐가 됐든. 네, 우리 서일 군하고 또 다른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저 여준 씨, 종혁 씨. 이제 세 분 하시죠 그러면. 예. 네. 제가 이제 아는 동생 중에 사회복무 요원으로 지금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는 일이 뭔지 굉장히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면 휴대폰 게임 하다가 이제 집에 간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자기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사회복무 요원은 현역보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복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조금 더 뼈아프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뭔가 자기의 관련된 뭐 진로에 관련된 그런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사실상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느낌이 본인 스스로 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21세기가 되고 22세기가 되면서 군이 첨단화되고 정보화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 개인적으로 역량을 쌓고 공부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선 후보분들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조금 더 진로 개발, 본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주 좋은 생각을 말씀이세요. 합니다. 그죠? 인적 자원 투자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종혁 씨. 네, 많은 2030 세대들이 군대든 혹은 어떠한 사건이든 간에 그것을 엄청난 고통과 피해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필요한 것은 후보님께서 대중들에게, 특히 2030 세대들에게 2030 세대의 대중의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해지는 법을 만든다고 국민들이 실제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식이법처럼 어떤 안전법을 만든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법 그 이상의 어떤 다른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후보님께서 대중의 언어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준 씨. 네, 어쨌든 이게 선택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제 기본권이 궁극적으로 침해당한 거잖아요. 그럼 기본권에 침해당한 것에 대한 보상은 그 무얼 하던 간에 사실 어떤 방법으로도 채우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직 전시 상태이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그래서 징병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면은 결국엔 그 보상의 수준이 더욱 높아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월급 개선은 물론이거니와 사실 4대 보험 이런 것도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다치면은 군대 내에서 다치면은 국군병원에 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국군병원보다 민간병원에 가는 경우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병이 아예 자기 돈으로 다 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4대 보험 적용 같은 것도 해서 좀 이렇게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기획 취지는 아마 이런 겁니다. 세대 간에도 오늘 이 청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성세대들은 야, 우리랑 많이 틀리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고 아마 동년배들도 내 생각이랑 틀리네 이런 사람들도 많을 거고 저 사람 생각은 나랑 비슷한데 이런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기획 의도입니다. 이제 이렇게 펼쳐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모이는 것도 있고 더 다양한 의견들이 또 제출이 될 거고 그러면 이 군대에 대해서 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오늘 좀 몇 군데 나왔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발전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대선 전국을 지나면서 군대에 관해서 그 처우와
또 여성들에 대한 뭔가요? 보다 균등한 처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것 관련해서 더 건설적인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지식 네트워크 청년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